자, 박사연입니다. 자, 요번에 거는 요 기사건이 좀 괜찮아서 봤어요. 22년도 국토부 예산 내년이에요. 60.9조 국토부 예산이요. 여하튼 작년, 재작년 뭐 계속 그분이 그 여자분이요. 이름도 이제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그분 때문에 완전히 작사를 내놨어요. 국가 부동산 모든 정책들이요. 근데 예산이 60.9조, 60조, 61조? 눈여겨볼 사업은 분명히 SOC 산업이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월달 기사예요. 자, 국토부 전경사진 좀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예산이 역대 최대인 60조예요. 60조. 그러니까 거의 61조가 되겠죠.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604조예요. 그 중에서 거의 10%네요. 야, 이 정도를 국토부에다가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부동산을 하나 못 잡았다. 그러면 뭐 몇천억도 아니고요, 이게. 자, 여하튼 내년에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분들 지금 나온 사람들 거의 그 이름들 있는 그분들이요. 다 싫어요. 정말 다 싫지 않으세요?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뭐 끌고 나가시겠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철도 도로에는 SOC 기간산업부터 22조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주택 기초생활에서 35조를 때려봤고요. 자, 총 이만큼이에요. 그럼 기간사업은 이만큼 들어가고요. 이 안에서 주택이라든지 들어가는 게 다 합쳐서 60조다. 자, 올해 57조에서보다 더 올라갔어요. 자, SOC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방 쪽으로 가는 거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호남철도, 울릉도 이거 공항. 자, 총 15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미래 혁신 분야에서 2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이런 것들 들어간다. 드론 산업들 들어가고 쭉 들어가겠다. 자, 포용사회 39조 주거급여. 이거 분명히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계속요. 자, 그런데 안전강화 이런 것도 쭉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어차피 SOC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 들어가고 부동산 쪽에도 내용들 거의 10%를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SOC 중점 투자 분야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느 쪽이 굉장히 돈이 될까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성문산단 인입철도. 이게 9천억을 먼저 처음에 때려받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합덕에서부터 시작했던 게요. 자, 그 다음에 대구, 울산. 이거 부산 김해, 신항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었던 그 공항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 가덕도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77호선, 이 국도 77번 도로들은 항상 잘 보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제가 이 부안에 계신 분이 계속 이분 만날 거예요. 어차피 만나는데 화장품 계통의 일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여튼 새만금 쪽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김제 이렇게 얘기하면 새만금 쪽 이쪽도 되죠.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아니, 국가가 모든 걸 다 때려갖고 무조건 내려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기업이 가고 싶어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내려가고 싶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 기간 사업들을 잘 보세요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여기도 굉장히 큰 땅이니까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캐파 라인을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청주공항. 이거 제가 청주공항 쪽에서부터 제천, 철도, 노인달하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창의 여파 계속 얘기했던 것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 경춘국도, 평택5성. 이게 평택5성 복선화 계속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 열차들들 쭉 느껴보면 복선화 전철에서 쭉 들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쭉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들 다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중요 핵심했던 이야기는요. 자, 제가 바라보는 거는 간단해요. 돈 되잖아요. 이만큼을 쏟아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요. 차기 정부는요. 사활을 걸고라도 이 부동산 해야 돼요. 그럼 국토부 쪽에서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무언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기간 산업들 들어가는 그곳들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곳들이요. 그것이 돈 되는 땅입니다. 그럼 어느 위치 쪽에 들어갈까? 라고 하는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그곳에 내 땅을 갖고 있다. 이건 땅 짓고 헤엄친다라는 거겠죠.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초반부터 있지도 않은 모든 그런 자료들, 그게 화천대유고 뭐 LHU 사건에도 자기네들끼리 내부자 자료 가지고 막 했으니까 오죽하면 요즘에 장학사분들, 교육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뭐 많았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계속 연락처로 했던 분들이요. 그분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고요? 공무원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하고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요 기사건을 하나 보시면서 정말 투자를 할 곳이 어딜까라고 할 때 제가 오늘은 계속적으로 연락했던 것들은 고대면 성산리 쪽을 잠깐 본 거예요. 그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투자할 곳들 굉장히 많아요. 원하시는 지역들마다 있으면 찾아서 그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치시켜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